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 조선정세 시간이고요. 북한의 화제 영화 김정은이 북한판 한류, 북류라고 자랑하는 72시간 영화 분석해놓은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72시간을 김정은이 파격적인 연출로 만들었지만 이 안에 보면 김정은의 6.25에 대한 인식, 김정은이 구상하는 미래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전쟁관이 섬뜩하게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72시간은요, 철저하게 조작된 북침 전쟁 영화입니다. 조선강TV가 북한 영화 하나를 두 차례에 걸쳐 분석하는 이유도 이 영화를 만일에 한국을 잘 모르는 한반도 6.25 전쟁을 잘 모르는 해외 인사들 혹은 젊은 세대들이 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국군과 미군에 의한 북침 전쟁으로 조작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이 영화 도입부부터 미국과 한국이 이승만 정권과 트루만 정권이 북침, 평화로운 북한을 침략하는, 북한은 어떻게든 이 당시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민족보위상 부상경 총참모장이 강건인데 북한의 유명한 배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꾸 국군들이 도발하는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군이 참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황당하죠. 자, 이 도입부에 나오는 겁니다. 도쿄, 미국 극동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합. 이게 지금 트루만 대통령이 5월 30일 날 보낸 전문이에요. 최근 년간 북조선의 장성 강화와 소련의 원자탄 보유, 공산 중국의 국가 창건은 공산주의 확산을 불허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ABC 계획의 군사적 실행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BC 계획이 북침 전쟁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여기서 알려놓습니다. 암호를 깔아놔요. 자,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침을 개시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면, 자, 1950년 처음에 6월 25일 새벽 3시 40분 괴뢰 1전투사령부 야포진지에서 지금 대규모 포사격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25일 새벽 3시 45분 미 극동군 사령부 도쿄. 여기서 긴밀한 지시를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도입부예요. 자, 이게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에 탱크를 앞세우고 북침. 우리 그때 탱크 없었거든요. 물론 정확한 탱크는 아닌데 탱크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 장갑차가 인민군은 소총만으로 방어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이 탱크처럼 보이는 장갑차를 앞세우고 질풍노도로 진격해서 북침을 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거꾸로죠. 우리 국군들이 탱크 한 대 없이 T-34에 속절없이 맨몸으로 맞섰던 육탄 용사들의 그런 사연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오히려 이쪽에서 기거화된 병력들이 몰고 올라가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보세요. 지금 안악이 지금 쓰러져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죠. 어린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죠. 이거 뭐냐? 국군이 평화로운 북한 마을을 포격을 해서 지금 안악이 죽어가고 아이는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지금 평화롭게 잠자고 있던 인민군 부대가 포격을 받아서 인민군들이 당황해서 지금 허겁지겁 뛰어다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도입부부터 철저하게 미군과 한국군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 소총으로만 방어하고 있는 그런 약한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군을 침공한다. 이게 설정이에요. 드디어 이제 김정은의 의도와 코미디가 이제 시작을 됩니다. 자, 6.25 새벽 4시에 침공을 했다 본인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장면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10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아니,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10분 지났잖아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김일성이 앉아있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박헌영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하는 게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입니다. 여기서 강건을 굉장히 멋있게 그래요. 아니, 지금 교통도 나쁘고 지하철도 없고 근데 지금 10분 만에 평양에서 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들이 다 모입니까? 4시에 침공을 했는데 말이 안 되죠. 다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건 어디냐? 6월 25일 아까 4시 10분에 회의했죠. 근데 갑자기 이 4시 30분에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작전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10분에 회의했어요. 30분에 갑자기 20분 뒤에 작전실에 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 지금 기습을 받았잖아요. 기습을 받았으면 지금 정신이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침착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방어에서, 여기서 표현은 반공격이라고 해요. 반공격은 공격을 받았는데 다시 공격으로 되갚는다는 얘기거든요. 김정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공격,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지시합니다. 그랬더니 일부 여기서 민족보위상이나 심지어 강건까지도 지금은 방어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김일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비대가 있는가? 예비대 없습니다. 예비대 준비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걸리면 미군이 증원이 된다.
그 전에 남반부를 해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이제 김일성의 부관들은 감탄하죠. 김일성이 이런 현명한 선택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기습받은 지 30분 만에 지금 허둥지둥해야 되는데 다시 공격을 명령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영화에 나오는 6.25 당시 남북한군 전선 배치도입니다.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거기 전선에 붙어있는 가운데 십자가 그 선 보시면 남쪽에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침공한 국군이고 위에 있는 빨간 게 지금 훨씬 많죠. 남쪽에 올라가는 거 몇 개 안 되잖아요. 서해하고 동쪽은 아예 국군 전선이 비어 있어요. 이 그림만 봐도 이 남쪽에서 치고 올라간다는 게 작전상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남쪽에서 올라가는 병력은 훨씬 작고 남쪽 병력들은 의정부, 서울 방어, 그 다음에 파주 쪽에 몰려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병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제 김일성의 반공격 작전의 지시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미군 증원 이전에 남반부 전역을 점령하고 수일 내 서울을 해방하라. 주 타격은 의정부, 서울, 수원 방면이다. 아니 어떻게 30분 만에 서울을 수일 내로 점령하라는 반공격으로 전환합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는 북한군이. 전면전을 하려면 전방으로 물자가 이동을 해야 되고 병력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떻게 30분 만에 그것도 3일 수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립니까? 자, 주 타격은 의정부, 서울, 수원 방면이다. 3444 중앙, 동두천, 포천, 개선, 서울을 점령하라. 145 역사는 서쪽이죠. 서울, 인천, 수원 개선으로 내려와서 테러를 끊어라. 정확히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동쪽에 있는 춘천 홍천방면 24, 12사는 춘천 홍천방으로 내려와서 안양 쪽으로 와서 테러를 끊으라고 말해요. 공격받은 지 30분 만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파죽주세로 남하합니다. 갑자기 소총만으로 무장하고 있던 인민군이 30분 만에 이게 T-34 탱크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국군들 많이 희생당하셨어요. 파죽주세로 내려옵니다. 지금 야포들이 지금 불을 뿜고 있어요. 30분 만에. 준비가 안 된 인민군이. 자, 그러더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4시 10분에 중앙위원회 했어요. 30분에 작전실에서 반공격으로 전환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에 2시간 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회의를 2시간 만에 개최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역사적인 반공격으로 연설을 김일성이 합니다. 이 모든 일이 2시간 만에 이루어지고 이미 인민군 부대는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기습을 당했는데. 그리고 드디어 6월 28일 김일성의 반공격 72시간 만에 서울을 점령하는. 이게 이제 인공기 들고 리공수 105 탱크사단 북한말로 지금 이제 근위 유경수 105 탱크사단인데 지금 뭐 김일성 장군 만세 표 걸어놓고 뭐 중앙청에 인공기라고 난리가 났죠. 자, 이렇게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종합해 볼까요? 자, 김정은이 생각하는 유교인식입니다. 자, 보세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국군이 북침을 했어요. 얘네들 말에 의하면 10분 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4시 30분. 10분 만에 중앙위원회 개최하고 20분 만에 어떻게 갑자기 또 작전실로 이동을 합니까? 4시 30분에 인민군 작전실 회의를 개최하고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6시에는 내각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격으로 전환하는 연설을 합니다. 뭐 역사적인 연설이래요. 준비도 안 됐는데 기습을 당했는데 그리고 50년 6월 28일 개전 72시간 후에 서울을 점령했다. 이게 김정은의 인식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영화 마지막입니다.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적의 무력 침공을 좌절시키고 어쩌고저쩌고 세계 전쟁사상 세계를 크게 놀라게 한 사변이었다. 기적의 3일간 피 어린 3년으로 이어진 간고처절한 전쟁사. 그러면서 수령의 영도와 절대 충성 절대 복종 또 나와요.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당시 민족보위성 국방부죠. 책임 일꾼들과 일부 군사지휘관들의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 부대들이 5일간이나 서울시에 머물며 전쟁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미제가 조선전선의 침략 무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기 전에 신속한 기동과 연속적인 타격으로 적들을 철저히 소탕하고 공화국 남반부를, 여기 남반부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완전히 해방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수 동지의 군사적 전략적 방침은 관철되지 못하였으며 일시적 후퇴라는 쓰라린 역사적 고점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김정은이 무서운 생각이 들어있어요. 미국의 증원군이 오기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5일 허비했다는 얘기거든요. 김정은이 뭐 하죠? 1월 초에 극초음속 미사일 중장거리 쐈죠. 그게 사거리가 괌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후방기지입니다. 김정은이 KN-23, 24, 25 수시로 쏘고 전략 순항 미사일 쏘죠. 요 사거리가 일본까지 가요. 일본은. 그러니까 김정은은 전쟁 지시가 일어나면 핵무기로 괌, 주일미군 후방기지, 그 다음 한국의 주요 기지를 타격을 하고 미군 본토 중원군이 오기 전에 남한을 점령하겠다라는 게 여기에서 대동강 TV가 읽는 김정은의 전쟁관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후대들은 조국해방전쟁에 준엄했던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숨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남반부 조국해방전쟁 이렇게 김정은의 통일민족 개념 지시와 충돌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2월에 개봉을 했지만 7월에 잠깐 중단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후에 다시 상영을 했거든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김정은이 인민군을 러시아에 파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2시간이라는 영화의 흐름은 그리고 올 초에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대대적으로 방영을 했던 이유는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김일성은 소련군 88여단 독립보병여단의 대위로 평양에 9월에 입성을 했고 소련군의 지원으로 여기 나온 T-34 탱크가 보여주죠. 서울을 점령한 류경수 105 탱크사단이 바로 소련제 무기를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나오는 비행기도 전투기도 모두 소련제 무기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다시 이 영화를 대대적으로 보여주기로 한 결정 이면에는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과 상당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 결국 김정은이 김여정이 북한이 틈만 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러시아와 한 전호에 있을 것이다. 가장 귀중한 벗들 모스크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 이 72시간도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예,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김정은이 전쟁을 보는 김정은의 6.25, 김정은의 한국전쟁은 김정은 머릿속에서는 계속 시계추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모든 면에서 김정은의 전쟁관을 분석을 하고 김정은의 무모한 시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